혹시 지금 커피 드시는 분 안 계신가요?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 ADHD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박사입니다. 혹시 커피 마시면은 가슴이 막 너무 두근거려, 잠이 안 와, 이런 분들. 반대로 나는 커피 없으면 일을 못 하겠어, 이런 분들. 이럴 때 나는 그냥 카페인에 예민한 체질이 있다, 뭐 이렇게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응이 단순히 커피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뇌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신호, 즉 ADHD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카페인과 ADHD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카페인에 다 다르게 반응하는 ADHD 유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도파민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도파민은 흔히 행동의 연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 막 중독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확 좋게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끝났을 때 와, 나 잘했어, 막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뇌의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반응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피곤해.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미루게 되고 손이 안 가고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즉 카페인이에요. 이 카페인은 조금 어려운 건 얘기해볼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이거 뭐냐? 우리 뇌가 피로하다는 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에 반응성을 일시적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마치 도파민이 없는데도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커피 마시면 갑자기 막 집중력이 올라가고 막 각성 효과도 있고 이제 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뇌를 속인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도파민을 올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의 뇌를 자극하는 그런 트리거, 눈속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피로가 더 몰려서 더 피곤하고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렇게 낮거나 반응성이 적은 사람일수록 커피에 좀 더 쉽게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카페인 없이는 나 아무 일도 못하겠어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또 뭐 ADHD라고 한다. 이게 뭔 ADHD와 관련이 있어? 그냥 커피에 예민한 거 아니야? 나도 커피 없으면 피곤한데? 맞아요. 맞습니다. 꼭 이렇다고 다 ADHD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체질인지 아니면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구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카페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막 가슴 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불안하고 잠 안 오고,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요. 자, 이건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서 조금만 마셔도 이게 체내에 지속된 시간이 길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적 체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커피만 줄이면 증상이 사라져요. 단순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습관처럼 커피에 의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ADHD가 동반된 경우에는 살짝 다르다는 거. 그 디테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ADHD에는 기본적으로 이 도파민 자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도파민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뇌가 깨어있지 않고 아니면 너무 늦게 깨어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갑자기 그나마 정리가 좀 되고 집중이 시작이 되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는 반응을 겪게 됩니다. 또 가슴 두근거림이나 수면 장애보다는 정신 너무 없어가지고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한 인지적인 증상이 더 커요. 또 흥미로운 건 이
커피의 반응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ADHD인지 그거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보통 ADHD는 도파민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도파민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아무리 자도 막 개운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커피를 마셔야지만 진짜 정신이 깨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커피 없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카페인에 자꾸만 더 의존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직접 도파민을 올려주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로하고 무기력이 점차 심해진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도파민이 서서히 올라오는 유형이에요. 자, 이분들은 어떠냐? 왜 밤 되면 막 말똥말똥하고 아침에는 멍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를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일을 시작할 때도 좀 멍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좀 빠르게 올라오니까 시동이 좀 더 빨리 걸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셔야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이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좀 늦게 올라온댔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의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뒤늦게 막 이제 각성이 되면은 밤에는 막 자기가 아까워. 막 밤에 말똥말똥해. 그래서 불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피로가 또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유형은요, 도파민이 조절이 안정되지 못하고 막 급격하게 변동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이 유형은 보통 감정 기복이 크기도 하고 막 에너지가 들쑥날쑥한 유형입니다. 뭐 어쩔 때는 막 잘하다가 어느 순간 확 무기력해지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잠깐 집중력이 올라가긴 한데 막 바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막 초조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도파민의 급격한 변동에 카페인의 자극까지 더해지니까 오히려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과민 반응이 커질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커피가 집중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안 마시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 아니면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너무 두근거리는데 잠이 또 안 와. 이런 분들. 이런 고민을 자주 하셨다면 어쩌면은 이건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반응과 관련된 ADHD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있다면 카페인 섭취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커피 같이 마셔도 되나요? 금기까지는 아닌데 내 상태, 내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ADHD 약이 이렇게 도파민도 올리지만 노르에피네프린, 우리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걸 좀 높여주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막 맹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다 카페인까지 섭취하면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카페인은 아침 시간에 소량만 섭취하시고요. 먹고 나서 평소와 다르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커피와 ADHD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에 대해서 재미있게 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커피는 근데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임시방편이에요. 특히나 ADHD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커피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결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박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